세 번째 아두이노 프로젝트 제목은 아날로그 아웃풋에 관련된 영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습득하신 내용은 디지털 출력에 대한 내용, 즉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서 예를 들면 4번 핀에 하이 5V를 출력한다거나 또는 로우 0V를 출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고요. 두 번째 동영상은 디지털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특정 핀으로부터 입력된 값이 하이 값인지 또는 로우 값인지를 판별하는 그런 디지털 입력에 관한 내용을 동영상으로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셨고,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디지털 출력에 상응하는 아날로그 출력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셔서 특정 핀, 여기서는 이제 3번 핀을 예를 들었었는데, 특정 핀에 하이하고 로우라는 두 가지 이진 밸류가 아닌 특정 값을 전송하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는 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아두이노 나노 보드의 핀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핀 맵이라고도 하는데, 즉 각각의 핀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림으로 이제 설명된 그림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사실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자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용어들이나 이제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스킬을 이제 많이 여러분이 취득을 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보시면 특별하게 여기 핀 번호 3번, 5번, 6번, 그리고 9번, 10번, 11번 핀들은 특정하게 여기 지금 사인 웨이브처럼 생긴 시그널 출력을 또는 시그널 출력을 갖는 핀이 있는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3번 핀 같은 경우에는 물론 5번, 6번, 9번, 10번,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번 핀의 경우는 당연히 디지털 출력 또는 디지털 입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3번 핀의 경우는 5번, 6번, 9번, 10번,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핀의 경우는 즉 아날로그 출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여기 보시면 그림에 사인 웨이브 파형을 핀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요 핀들은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처럼 아날로그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핀에 대한 이제 사용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먼저 동작을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D4번 핀 경우에는 아날로그 출력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디지털 출력만 가능한, 즉 4번 핀에 디지털 출력으로 하이하고 로우를 사용하는 디지털 출력 핀과 그 다음에 아날로그 출력 핀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먼저 D4번에 LED, 여기서 이제 그린 LED를 하나 썼는데, 그린 LED를 사용을 해서 회로를 먼저 하나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저항값은 기존에는 한 330오hm 저항을 썼었는데, 330오hm 저항에 요번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저항들은 불 밝기가 되게 밝아요. 고위도 LED다 보니까 LED가 너무 밝아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밝기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한 820오hm 정도의 저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그리고 4번 핀에 LED 하나 붙이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아날로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3번 핀에 역시 저항은 820ohm짜리 LED를 그린 LED를 하나 연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LED 연결 방법은 캐소드 쪽을 그라운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두이노에서 그라운드가 아닌 하이 레벨 값들을 디지털인 경우에는 하이 값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값의 경우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최대값 255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255 값을 주면 LED가 거기에 비례해서 켜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로 하이를 내보냈을 때의 출력 결과와 아날로그로 255 값을 보냈을 때 출력했을 때 LED가 켜지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를 먼저 작성을 해야겠죠. 하드웨어를 제작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필요한 저항은 820ohm짜리 저항과 그린 LED 2개가 필요하겠죠. 자, 먼저 디지털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D3핀에 D4죠. D4 핀에 바깥으로 길게 해볼게요. 저항 820ohm짜리를 D4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저항과 LED를 연결한 다음에, 물론 이제 저항 쪽이 에노드 방향, 그 다음에 캐소드 방향은 그라운드로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D4에 그 디지털 출력을 위한 LED 하나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D3 출력에는 아날로그 출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항도 디지털과 동일하게 820ohm, 그 다음에 LED도 그린 LED 연결을 하시고 그라운드에 연결을 합니다. 물론 D3번 핀이라고 해서 아날로그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디지털로도 쓸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고, 단지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날로그 출력을 하느냐 디지털 출력을 하느냐의 차이지,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디지털이나 아날로그나 똑같이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됐으면 여기 나와 있는 아두이노 소스를 통해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두이노 소스는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그 3번 핀은 핀 모드 3번 핀은 아웃풋으로 선언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이 핀 모드 3 아웃풋이라는 이 라인을 통해서 이게 아날로그 출력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단지 3번 핀은 아날로그인지 디지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출력 핀으로 선언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와 동시에 4번 핀은 출력으로 선언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4번 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디지털 아웃풋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3번 핀은 아날로그 아웃풋을 위해 사용을 하겠다에 대한 선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먼저 디지털 핀 4번 핀에 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LED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어디다가 4번 핀에 하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LED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는 기본적으로 제가 가볍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100ms 정도. 자, 컴파일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오른쪽에 있는 LED가 켜지겠죠. 되게 밝게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와 동시에 아날로그로도 요 3번 핀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로도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날로그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죠. 아날로그 라이트. 근데 아날로그 라이트는 3번 핀에다 하기로 했고, 자,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이, 로 두 개의 명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0에서 255라는 게 이제 그 토탈 그 밸류는 256개인데, 이게 이제 8가지 비트를 사용하는, 즉 8비트 레지스터를 갖는 그 아두이노 내부 프로세서의 8비트 레지스터를 가지고 구성하는 CPU이기 때문에 아마 2에 8승해서 256 레벨을 갖는
그런 값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값은 255고 최소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로 키고 싶으면 255라는 값을 여러분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불이 아마 이론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두 LED의 밝기는 같은 밝기로 켜져야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그림적으로 시각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신과 동시에 이론적으로는 그 디지털 출력 하이를 내보낼 경우에 그 전압 레벨 값과 이 크기 값이죠. 이 위아래 크기 값하고 아날로그로 출력했을 때 255 값을 아날로그로 출력했을 때 이 크기 값이 같다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간단하지만 그 디지털로 로우를 보내는 경우가 아날로그로 제로 값을 보내는 거하고 동일한. 그러면 이걸 전멸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깜빡임을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즉 100ms 동안 하이로 켜져 있고 또는 255로 켜져 있고 900ms 동안은 두 개의 LED를 공이 다 디지털인 경우에는 로우로 아날로그인 경우에는 제로로 꺼보는 소스입니다.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로우라는 출력, 즉 디지털로 로우라는 출력과 아날로그로 제로라는 출력에 대한 이제 개념도 이제 익숙해지신 거고, 자, 이제 아날로그 출력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제 디지털은 하이로 보냈는데 아날로그로 255 값이 아닌 32 정도. 30이면 전체 최대값의 크기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나요? 반이 128이고 그거의 4분의 1이 64. 8분의 1이네요. 전체 밝기의 8분의 1 정도의 크기를 내보내면 뭐 그 LED의 밝기가 전체 이 값에 대해서 선형적으로만 변한다면 하이 밝기보다는 8분의 1 정도 밝기로 켜진다고 예상 가능한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날로그 쪽에 32라는 값을 써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아날로그 쪽 출력을 갖는 LED가 불밝기가 상대적으로 작아진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시각적으로 이게 이제 불밝기가 8분의 1로 줄었다는 건 알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최고 작은 값 뭐 1도 좋을 텐데 1은 켜질지 안 켜질지 잘 모르겠어요. 1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이라는 값은 꺼지기 바로 다음 값이니까 이제 켜질지 안 켜질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이게 지금 켜진 건지 안 켜진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켜졌네요. 켜졌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디지털 쪽을 꺼볼게요. 약하게 녹색 LED가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보시면 그 디지털로 하이를 켰을 때하고 아날로그로 32라는 값을 켰을 때의 차이는 전체 255 중에 32의 값으로 불을 켰다라고 말은 하지요. 하지만 실제 파형이라는 게 이제 아날로그 3번 핀에서 나오는 출력 파형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을 보면 이 크기가 줄어드는 형태로 출력 핀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아두이노는 사실 풀리 디지털리 동작을 하는 디바이스입니다. 즉 아날로그 출력에 있어서는 사실 크기가 전체 255에서 0까지 이렇게 변하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자가 아닙니다. 얘는 디지털 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이 아니면 로우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내보낼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아두이노라는 디바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32 출력은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파형이 나옵니다. 즉 하이 로를 한 2ms, 사실 2ms보다 약간 느린데요. 주기로는 한 490Hz 정도 되는데 그 주기마다 전체 시간을 2ms, 대략 2ms를 256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32등분에 해당하는 시간, 즉 한 64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만 하이를 내보내고 나머지는 로우를 내보냅니다. 그럼 이게 주기적인 개념에서 보면 한 주기에서 대략 한 주기를 256으로 봤을 때 32라는 그 간격 동안만 전압이 하이로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 주기에 대해서 평균을 내보면 앞에 그림처럼 값이 32만 들어가 있는 출력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 지금 제가 아날로그 출력 128을 내보냈을 때하고 아날로그 출력 200을 내보냈을 때하고의 그림을 도식적으로 그린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아날로그 출력을 255로 내보내면 이런 그림처럼 나가는 거죠. 이런 식의 파형을 흔히 여러분이 이제 PWM이라고 하고요. 그 약어로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전공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시면 뭐 당연히 아실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PWM 형태의 파형으로 아날로그 아웃풋을 출력하고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아날로그 출력을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간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나중이라는 게 바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잠시 뒤면 아날로그 출력을 써서 모터 동작을 시킵니다. 모터에다가 전압을 주면 돌고 전압을 안 주면 안 돌고, 그런 개념에 아날로그 출력으로 128을 주면 모터가 돌 수 있는 최대 속력보다 반으로 돌리게끔, 또는 64면 더 적게 돌리고 128보다 커지는 값을 출력을 시키면 점점 맥스 값으로 회전수가 높아지는 그런 그 모터 속도 제어에 PWM 제어를 쓰기 때문에 아날로그 그 출력 자체가 우리 아두이노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먼저 그 아날로그 출력을 끄고 대략 한 5초 동안이요, 0.5초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복적으로 제가 파형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는 64는 전체 그 출력의 4분의 1 정도의 밝기로 켜는 거고요. 그 다음에 0.5초 뒤에 128로, 그러면 전체 켤 수 있는 불 밝기의 반으로 켜는 거죠. 그 다음에 192로, 이건 4분의 3 정도 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5가 최대로 켜는 거고, 이 파형을 한번 제가 만들어서 실제 동작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계측기를 써서 실제 아두이노에서 출력되는 파형을 스코프로 찍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이 보이시죠? 64, 128, 192, 256 그런 식으로 변하는 거고, 실제 아두이노에서는 이런 파형이 보입니다. 그렇죠? PWM 폴트로 없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50% 듀티라고 합니다. 서신 보시면 여기 50% 듀티라고 적어 있고, 이 파형의 주기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대로 490Hz 파형이 주기 안에서 50% 듀티를 갖게끔 나가는 게 이제 출력 값으로 128을 썼을 때 얘기죠. 자, 이것으로써 아날로그 아웃풋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